지난주에 저희가 ACES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개념이 이제 조금은 가까워지셨나요? 그 CS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 그 세계 데이터, 그쵸. 세계 인간의 데이터. 그 도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도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색을 네,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난 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이제 광대한 네, 컬러 데이터의 세계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혹시 IO가 조금 어렵네요, 아직. 네. 경험. 그러니까 A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의 데이터의 이제 영역을 우리가 사용을 하자, 확보하자, 이 정도로 씁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영역대를 추구하고 원하는 이제 그 일종의 추종자들이 있잖아요. 컬러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 컬러 추종자들의 입맛을 이렇게 맞추고 싶기 위해서, 어쨌거나 그 컬러 추종자들은 영화 자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화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컬러 럿을 사용을 했을 때 제약이 없어야 된다.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컬러 작업을 하는데 내가 영화를 이제 만들 때, 나는 컬러를 막 파란색을 엄청 때려놓고 싶은데 항상 파란색만 넣으면은 뭔가 잘리는 것 같아, 색깔이. 막 좀 더 가고 싶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화가 좀 더 색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카메라마다 다 그 범위가 막 다른 거예요. 비슷한 공집합도 있는데 다 다른 영역대로 이렇게 세팅 값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들이 갖고 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기존에 있던 뭐 색깔들을 좀 이렇게 평소대로 이제 입혔다 했을 때 좀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막 예. 파란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초록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빨간색이 좀 진한 것 같은 막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아예 이 컬러 세계를 다 오픈해 보자. 얼마나 넓어지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본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카메라, 모든 컬러가 이 모든 영역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해놓은 영역이 ACES라는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 컴퓨터 그래픽, 예를 들어 VFX가 꼭 이제 불가피하잖아요. 아무리 크리스 놀란이라 해도 본인이 VFX를 안 쓴다, CG를 안 썼다라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계신데, 요새는 막 나오고 있죠. 그게 사람들이 막 하나씩 두 개씩 막 올리고 있잖아요. 크리스 놀란의 이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다. 저 장면도 컴퓨터 그래픽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어쨌거나 영화를 만들 때에 있어서 그 컬러리스트들이 작업한 그 컬러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트들도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성을 했을 때 딱 그 컬러에 맞게끔 다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VFX 아티스트고 VFX이지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카메라가 뭘로 찍었건 간에 우리는 따로 작업을 해서 그 카메라로 찍어온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데이터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도 많은 툴들을 거쳐야지만 VFX가 가능하잖아요. 네, 매트 페인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사진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해 놓은 매트 페인팅에서부터 뭐 수만 가지의 많은 그
온라인에 떠도는 에셋들과 어쩔 때는 직접 만드는 막 그런 에셋 텍스처들과 그리고 뭐 컴퓨터 상에서 렌더가 되는 이제 그 렌더러가 인식하는 이제 그런 컬러 그런 게 기존에는 이 sRGB 영역 안에서만 존재를 했어요. sRGB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 태양광이 샷 안에 있을 때 태양광까지 이제 그 밝기가 도달을 해야 된다면은 그 영역이 있잖아요. 스텝이 실제 우리 사람 눈이 이게 얻을 수 있는 그 컬러의 스텝 영역들 그거를 이제 8비트나 16비트만으로는 이제 완전히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 CG로 렌더링된 sRGB의 컬러들로 로그 데이터 영역에 있는 카메라 프리지들과 합쳐졌을 때 컬러리스트들이 뭐 인텐시티나 컬러를 조절하면은 이상하게 CG 엘리멘트들은 다 붕 뜨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합성을 다 했대. 전혀 합성이 안 돼 있는데 컬러리스트.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세트가 어떤 거 하나는 0에서 1이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면은 컬러리스트들은 마이너스 밸류까지 쓰든지 플러스 밸류까지 쓰면서 이 그 컬러 영역 폭을 이렇게 크게 잡고 가는데 CG 아티스트가 보내온 엘리멘트들은 VFX 회사에서 넘어온 엘리멘트들은 이상하게 컬러 커렉트가 안 먹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거를 고치자니 VFX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파이프라인들과 워크플로우들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마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서브스텐스 페인트까지 들어가서 텍스처들을 각각 다 엑스포트를 해야 되고 그 엑스포트를 다시 렌더하는 이제 그 머테리얼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또 렌더까지 해야 되고 그 최종 렌더된 작업물들을 가지고 컴프까지 해서 이제 보내는데 수많은 그 뭐 최소한 2개에서 5개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중간에 한 명이라도 그 데이터 로스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그죠? 그 이후에 모든 워크플로우들이 다 이제 데이터가 한정이 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엘리멘트들이 컬러 영역들을 다 못 가져가고 이제 리밋이 걸려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잡자니 너무 이게 사람인지라 아티스트도 수백만 명이 있고 뭐 수만 가지의 수십만 가지의 샷들이 나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명이 그냥 딱 8비트 sRGB로 렌더를 해버리면은 그냥 그 샷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워크플로우가. 그냥. 그러니까 각 프로그램마다 로그 카메라를 찍어온 거에서 합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터널을 뚫어줘야 되는 거야. 발판을. 컴퓨터 그래픽 이 인더스트리 안에서. 그래가지고 카메라 영역까지 이제 왔을 때 똑같은 영역대의 컬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주는 터널 역할을 하는 게 그 툴이 그 컨피규레이션이 OCIO 오픈 컬러 인풋 앤 아웃풋 ASIS를 겨냥한 이제 일종의 컬러 프로세스를 잘 하게끔 해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마야에서 OCI를 통해서 ASIS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디니에서 OCIO를 통해서 ASIS 설정을 하고
누크에서 OCIO를 통해서 ACS 설정을 하면은 마야부터 누크까지 다 모든 컬러 영역들을 다 전달받아서 최종 아웃풋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컬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막 제약이 생기진 않는다. 컴퓨터 그래픽 세계에서도. 그리고 OCIO가 ACS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OCIO가 다른 컬러 프로세스까지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ACS가 있는 거고, ACS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ACS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걸 다 ACS화 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컨피규레이션이 OCIO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VFX 쪽에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툴이에요. OCIO는. 반면 A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체, 아카데미 전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는 카메라에서부터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컬러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컬러 영역대, 그거를 이제 ACES라고 부르는 거죠. 라고 하는 그렇죠. 정확해요. 연결시켜주는. 예. 컨버터를 다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건 필수네요. 작업할 때 그냥 필수. 이제는 필수가 됐죠. 그쵸. 이제는 안 쓰면 이제 왕따 당하는 시대가 왔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것을 이제 오늘 또 한 번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게 꼬이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 법만 알고 있으면은 라이팅에서부터 컴프까지는 문제 없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간 사람은 완전히 헤맬 수도 있다. 이런 네.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모르던데요. 이거. VFX에서요? 아니요, VFX 말고 V가 아닌가? 소에서. 소에서 네, 모르던데요. 조지가 알아야 되는데 조지는 알 건데 일반 아티스트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컴퍼니에서 이 에듀케이션이 안 된 부분인 거죠. 그런 네. 거죠. 조지가 학교에서 에시스에 대해서 좀 조지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제가 조지한테. 네, 조지라고 해. 네. 그래서 조진 걸로 기억을 해요, 조지가. 근데 그 조지가 네. 뭐라지? 제가 오피스에 가면 잘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조지랑 말할 기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 시사할 때 말고 이렇게 스크린룸 들어가서 이거 할 때 말고는. 네. 조지가 뭘 얘기를 좀 길게 해봐야겠네. 조지랑 조진다고 제대로 안 하면 조지가 좀 혼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했다. 네? 아니 혼내지 말아요. 네, 나랑 친해요, 조지. 그럼 다행이다. 네. 왓츠업하고 이제 서로 포옹하고 그런 사이니까. 네. 뭐 일단 이거의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 일단 이건 중요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뭐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든지 스튜디오 일을 할 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왜 컬러가 이상해? 뭐 이거는 아니잖아라는 느낌이 들 때면은 분명히 이 OCI 워크플로우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걸렸을 수도 있다. 내지는 내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프하면 이거 분명히 이제 로그 상태의 이제 프리지들이랑 합쳤을 때 컬러 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ACES를 사용을 안 하냐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컴퍼니. 그럼 보통 대부분 열이면 IT에서 셋업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IT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그거를 셋업을 해놔도 이제 일하는 애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예, 애들이 다 망쳐놓는다 오히려 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우리가 DI 매트 이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제출하면은 컬러리스트들이 알아서 잘 해줘 왔는데 괜히 우리가 에이시스 건드렸다가 애들이 패닉하는 상태가 오고 제대로 된 워크플로우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막 제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프로덕션에서도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헷갈리고 슈퍼바이저는 그 에이시스 워크플로우까지 슈퍼비전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이 두 배로 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이거를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는 당연히 이거를 다루지 않죠. 네. 이 정도로 다루기 이전에 이미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네. 기본 컴퓨터 그래픽 툴만 배우던 게 후딘이 들어오면 애들이 멘탈이 나가요 그냥. 탈탈 예, 탈탈 털려가지고 그냥 예, 만신창이가 돼서 그 나머지 거를 이제 두 분류로 나눠요. 후디니를 끝까지 파고 잘하게 돼서 이제 완전체가 되든지 이 매트 페인팅으로 빠지든지 이제 포토샵은 좀 할 줄 아니까 딴 거 포기하고 컴프하고 매트 페인팅만 난 하겠다 하고 이제 후디니를 완전히 이제 등지는 거죠.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후디니를 쓰는 자, 후디니를 안 쓰는 자. VFX에서는. 네. 그래서 후디니는 이제 러닝 커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해요. 근데 어려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쓰는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면은 100% 후디니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을 같이 다루는 사람이랑 시작을 하면은 후디니가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후디니의 덕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이제 참고를 조금 하면은 이제 간단한 이제 그런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 내가 CG 디파트먼트로 넘기지 않고 이제 내 선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내가 후디니를 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강인한 정신이 좀 이렇게 탑재가 된다. 자신감이 생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이제 아직까지 후디니 쓴다 이러면은 좋아해요. 스튜디오 연봉 협상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네. 조금 주는 거네요. 그쵸. 오케이. 그죠. 컨버터 같은 OCIO 일종의 통역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컨버팅을 해주니까 언어를 같이 이제 소통을 하게끔 이제 도와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OCIO를 액티베이트 시킬 때는 유크에서 S 눌러가지고 세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컬러 탭에 들어가서 OCIO를 액티베이트 시켰어요, 그죠? 이제 이게 유크에서 액티베이트 시키는 이제 방법이었고 이제 후디니로 넘어갔을 때는 후디니에서는 에딧에서 OCIO 세팅 가서 렌더 워킹 스페이스 톤 맵 이미 이제 OCIO가 탑재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이제 후디니가 후디니 22가 나왔는데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장에 지금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지금 이렇게 시작한 거에서 조금만 더 놀다가 개념이 다 이해가 되면은 하루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22로. 왜냐면은 그거를 적응하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 아이콘 디자인 같은 걸 좀 많이 바꿨더라고요. 좀 더 아티스틱하게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코 그 아티스틱한 면모에 속으면 안 돼요. 호드니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머들 머리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서 아티스트가 접근하기에는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후디니에 바로 접근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냥. 나랑 전혀 딴 세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뉴크에서부터 넘어온 사람들한테는 후디니가 맥센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친척과도 같은 막 엄청 힘이 센 막 큰 사촌형 같은 느낌이에요. 후디니는. 그래서 뭐 CIO가 이제 탑재가 돼서 이미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후디니는 나오거든요. 아예 이제 그 22부터는 이거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기 에딧에서 OCIO 세팅 자체가 없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OCIO 모든 칼라 스페이스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우리가 OCIO 컬러 스페이스 노드를 사용해서 sRGB로 들어오는 거를 ACS CG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그 후디니에서 무엇인가를 렌더를 했을 때에 그 렌더한 물체의 뒷 배경이 이 HDR을 사용을 한다 했을 때 같은 ACES 워크플로우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워크플로우거든요, 이게. 이거 자체를 지금 ACES로 변환한 거를 후디니로 다시 와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사실 설명을 했었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폴리 헤븐에서 다운받자마자 sRGB 그 상태 그대로 후디니에 들어와서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K EXR 그냥 EXR 자체 있잖아요. 다운받자마자 그 EXR 파일을 후디니에 와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디니를 오픈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화면이 돼 있죠? 빈 화면이. 이것도 바뀌었네. 손으로 이렇게 쭉쭉 움직이면은 카메라를 이렇게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들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포지션 이동, 스크롤 하면은 줌,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도 줌이에요. 원래는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돌려야지 이게 돌아갔었는데 이 화살표로 하면은 화살표를 했을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야지 돌릴 수가 있어요. 선택하는 툴, 셀렉트 툴 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돌리고. 뉴크는 Alt로 돼 있는데 이것도 Alt도 돼요. Alt 키도 되니까 중간 버튼, 왼쪽 버튼, 중간 버튼, 왼쪽 버튼, 스크롤 그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조작하면 되고요.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물체 스피어를 누르고 원하는 데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수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지 않고 물체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제
오리진에 갖다 붙게 되거든요. 000에. 그래서 후디니는 미터 스케일이요. 미터 개념. 뉴크는 센티미터예요. 이제 후디니에서 1이라 그러면 이거 미터인 거죠. 1미터짜리 공이란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거 폭파시키고 막 산, 나무 이런 거 막 깔기 때문에 후디니에선 미터 개념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수치를 좀 치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해요. 이게는 1 하면 1미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0.5 하면 땅에 이제 갖다 붙게 되는 거죠. 피벗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면은 피벗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그럼 피벗이 이동된 상태에서 유니폼 스케일을 조절하면 그 피벗 따라서 그러니까 피벗을 축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여기서 팁이 있어요. 이 숫자에다가 미들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점 1이면 10cm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고 1cm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홀드 해야 돼요. 미들 마우스 버튼 홀드하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1cm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1m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10m 단위로 조절할 수 있고 100m 단위로 조절. 그런 식으로 단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생기는 거죠. 약간 소란스럽죠, 위에. 손님이 와가지고. 됐죠? 네. 좀, 좀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5분? 10분? 됐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후디니가 약간 폴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윈도우즈 이 폴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폴더. 그래서 지금 상위 레벨 폴더 위에다가 저희가 수치를 준 건데, 이걸 다시 빼볼게요. 원상복귀. 이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에다가 수치를 주는 것보다도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스피어라고 폴리곤 자체가 지금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 폴리곤에다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센터를 이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폴리곤 메쉬 옷이 어디 갔냐?
없나? 별로 없었나?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어떤 오나 보네요. 뭐 어쨌거나 이 모양 자체를 바꿀 때는 이게 스피어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크처럼 이제 이거를 커맨드 C, 커맨드 V 해서 조금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놔두는데,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거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아니면 뭐 햄버거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위로 가고 싶어요. 근데 네, 합치기 전에 하나는 올라가 있고 하나는 내려가 있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원래 내려가 있던 애를 레퍼런스 하고 싶으면은 여기 템플레이트라는 이 폴더 옆에 이렇게 보면 조그맣게 보라색이 버튼 나오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주면은 이 보라색 애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뉴크처럼 멀지 노드를 하나 만들면은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멀지가 된다. 그리고 템플릿 꺼줘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세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거든요, 여기 안에서. 여기서 뭔가를 다 만든 다음에 나가면은 이제 이 폴더는 아까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 전체적인 그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이제 사이즈도 조절하고 하려고. 그럼 이게 뭐 햄버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햄버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의자 하면 이제 뭐 네모가 네 개가 다리가 있으면은 요 안에 이제 네모가 네 개가 있겠죠. 판자도 있고 등받이도 있고 여기서 다 만들고 뭐 하나는 이제 체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햄버거, 체어, 테이블, 캐릭터,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다 이렇게 존재가 하는 거 쭉쭉쭉. 그게 다 합쳐져서 이제 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젝트의 말 그대로 물체들을 모아놓는 라이브러리 저장소예요. 햄버거, 의자, 테이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고 내가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곳이죠. 여기가 공방소 같이. 여기 안에서도 뭐 이펙트 같은 것도 효과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쭉쭉 뭐 불도 막 이렇게 불로도 만들 수 있고 불로 만들려면
여기에 파이로 FX 가서 스모클레스 플레임을 넣어. 파이로 FX에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뭐 파이어볼로 만들겠다. 되나 이거? 딴 걸로 되는데? 옛날 시절 방식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 파이로를 비슷한 거 어디요? 네, 그렇죠. 뭐 아무튼 이거는 좀 이따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고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익스플로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가 익스플로전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여기저기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여기 영역 이 공방 이 공방 자체를 이제 후디니라고 해요 우리가. 네. 효과도 넣고 뭐 물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곳. 여기가 후디니의 공간. 근데 워크플로우가 이제 후디니에서 뭔가를 다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나무도 뭐 있고 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씬이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막 어떤 게 뭐고 그 수정하고 막 들어가고 찾고 고치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씬이 커질수록. 조그만 어딘가에 뭐 하우스 옆에 돌 하나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거 찾으러 들어가야 되고 파일이 막 엄청나게 많은 곳 안에서 막 이렇게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고안해낸 워크플로우가 USD 워크플로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수많은 물체들이랑 오브젝트들을 이제 나중에 가서도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을까 싶게. 그래서 픽사가 이제 USD라는 워크플로우를 창안을 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또 가져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후디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후디니도 후디니지만 우리가 솔라리스라는 USD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탑재를 시키겠다. 이 똑같은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탑재를 시킨 게 이제 솔라리스인데 그 솔라리스는 이제 라이팅 툴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라이팅하고 텍스처링. 그런, 예. 제조는 여기서 하되, 라이팅 앤 룩 데브를 솔라리스라 해서 하자. 이렇게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눈 거예요, 후디니 자체를. 그래서 여기 안에서 원래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렌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렌더 해가지고 이렇게 렌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너무 이제 일단 느리고, 렌더러가. 막 씬이 엄청 커지면 이제 이것도 골치 아파지는 거라서.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막 아키텍처를 계속 만들고 설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USD라는 게 터져버려가지고, 중간에 도중에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이거 더 이상 쓰지 말자. 있긴 있는데, 이 렌더러, 이 후디니 안에서 텍스처링하고 라이팅하고 렌더링 하지 말자. 따로 만들어서 USD 쓰는 걸로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으면은 오브젝트를 눌러서 이쪽에 이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모든 건 이제 스테이지화 시키자.
호디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다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 텍스처링이나 뭐 라이팅이나 이거를 다 하자. 그래서 이게 두 파트로 나뉜 거예요. 하나는 만드는 곳, 생산하는 곳, 하나는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곳. 그래서 솔라리스라고 어딘가 써있진 않은데 스테이지가 이제 곧 솔라리스라고 이제 별명을 붙인 거죠. 럽이라고도 하고 럽이 라이팅 오퍼레이션인가? 하여튼 럽이라고도 하고 스테이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그리고 에셋을 업데이트를 하고 아셋 매니지먼트를 하고 매니지먼트 한 거를 라이팅을 하고 렌더링을 하고 이런 형식인 거야. 애니메이션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에셋도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름 따라서 이제 에셋이 업데이트 되니까 이름만 똑같으면은 이제 파일 버전이 달라도 햄버거 1인데 햄하고 뭐 상추가 다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햄버거라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씬 임포트에서 햄버거라는 애를 내가 가지고 와요. 근데 왜? 햄버거라는 애를 가지고 오는데 오브젝트는 햄버거예요, 얘가. 데스티네이션 패스도 사실 뭐 이렇게 씬하고 햄버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봐서 이제 여기 햄버거가 있구나. 근데 햄하고 뭐 상추 다 빠졌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걸로 라이팅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내가 라이트를 달면 돼요. 이렇게 라이트를 막 달고 작업을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죠? 막 라이팅 아티스트라서 라이트를 작업을 해요, 일단.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USD로 내가 저장을 해 놓는데 다른 에셋 아티스트가 나중에 햄이랑 상추를 추가해 놓으면은 내가 똑같은 파일을 열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파워풀한가면은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버전 그대로 라이팅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아셋 아티스트도 나름대로 햄버거를 막 디벨롭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FBX 파일을 가가지고 걔가 이제 나 끝났어. 폴더 여기에 내 최종 파일 있어. 그거 가져가 가면 돼. 해서 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C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워크플로우가 같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어디에다 저장했다. 내가 거기 가지고 또 내 스크립트에서 오픈해가지고 막 그거 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씬 자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쭈르르 만들어지게 되는 형식인 거예요. USD가. 그 개념을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어쨌거나 내가 근데 쫙 모든 거를 다 맞췄는데 햄버거 하나만 이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 햄버거 파일 마지막 걸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노드에다 갖다만 붙이면은
그냥 새로운 햄버거 파일로 이제 변환이 돼요. 그런 텍스처랑 이런 거 막 다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업데이트된 햄버거가 이제 완성되어 있는 버전이 그 머테리얼이랑 모든 것들이 라이팅이랑 다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렌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조금 이제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 그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솔라리스라는 스테이지가 후딘이랑은 다르게 라이팅하고 렌더링하고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씬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USD로 이거는 돌아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래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잘 몰라가지고 이게 네, CGI 쪽이 조금 생소하니까, 그죠? 생소했어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만드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 솔라리스에는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에셋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예쁘게 잘 렌더한다. 요 개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솔라리스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렌더하는 이미지랑 누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할 이미지랑 모든 게 다 워크플로우가 같아야 되겠죠. 그게 모두가 다 ASYS 워크플로우 안에 존재해야 되고, 그 ASYS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고마운 툴, 탑재된 툴이 OCIO이고, 후디니에는 OCIO가 있고, 누크에도 OCIO가 있고, 후디니에 OCIO가 있고, 우리도 누크에서 OCIO를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ASYS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아무리 렌더를 해도 누크에서 이제 고장날 이유가 없어요, 컬러가. 그러면 우리가 HD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우리가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여기 ASS CG로 렌더한 거 말고 원래 기존의 이 파일을 갖다가 environment light으로 쓸 거예요. environment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하늘도 있고 뭐 다 햇빛이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바깥에 야외 공간을 이제 CG 안에 우리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자연광 HDRI, 스튜디오 HDRI도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토가 자연광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 지구는 돔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돔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어, 예, 스피어. 예. 누구처럼 탭을 치고 라이팅에 가서 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줘요. 아까 햄버거처럼 우리가 이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아래 똑같아요. 조작법은. 그리고 여기 화살표를 잡고 돌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돔라이트는 그렇게 포지션이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넓은 영역을 이제 담당을 하는 친구라서 전체 엔바이러먼트를 담당을 하니까요. 굳이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돔라이트는. 그리고 인텐시티 있고 엑스포저 있고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HDR을 쓰고 싶으면 여기 텍스처라고 써져 있는 곳, 텍스처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 폴더 버튼, 이걸 누르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저장된 곳에 이제 가셔서
어디냐? 써니. 데스크탑. 엔비디아 다운로드. 다운로드. 뭐라고 돼 있지? 마인 덤 4K EXR. 이걸 갖고 오면은 이제 펄리헤븐에서 그대로 다운받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컬러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뭘 렌더하건 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돼지머리가 있거든요. 후디니의 제일 유명한 피그 치면은 피그 치고, 그래서 이 USD 파이프라인이 좋은 게 내가 위에도 갖다 붙여도 되고, 스페이스바 F 누르면 포커스해요, 카메라가. 그리고 내가 라이트 밑에를 갖다 놓고 얘를 보고 싶다. 누크는 1번 누르면 볼 수 있는데 후디니는 그게 안 되고, 여기 맨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예, 이걸로 이제 1번, 2번 이렇게 누크 하듯이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딱 정해줘야 돼요, 마우스로. 그러니까 내가 돔라이브 위에 있어도 볼 수가 있고 밑에 있어도 볼 수가 있어요. 꽤나 파워풀한 거죠, 이것도.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내가 마음 내킬 때 갖다 붙여 놓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누크랑은 다르게. 누크도 USD면 이제 그게 가능한데 크게 USD 쓸 일은 많이 없으니까. 또 이건 이미 이제 텍스처랑 다 돼 있는 돼지머리 저거죠. 돼지머리 에셋인데 우리는 일단 돔라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쓴 거니까 우리 게 아니죠. 돼지머리는 후디니 거죠. 사이드 FX. 근데 어느 정도 리얼리스틱해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봐서도 여기 밑에는 좀 이상한데 뭔가 그래도 게임 엔진 같은 느낌이 나게끔 좀 리얼리스틱 하잖아요. 그래서 뷰폴트에 대해서 신경을 꽤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는 렌더가 아니에요. 렌더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뷰폴트 이제 렌더링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이미지화 되는 렌더링의 퀄리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후디니가. 이 뷰폴트는 렌더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렌더러를 돌려가지고 이제 뽑아내야지 렌더링이다. 이것만 이제 또 기억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렌더링을 한번 보려면 이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는 이 버튼 있잖아요. 누르고 이제 지금 후디니 발칸 렌더러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카르마가 이제 제대로 된 렌더러 이름이에요. 아까 이제 이거는 만트라인데 후디니에 있던 렌더는 만트라인데 솔라리스에는 카르마 CPU를 일단 이렇게 확인하려면 CPU도 꽤 빨라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를 이렇게 암시해주는 이제 렌더러인데, 당연히 지금 리얼타임으로 CPU가 돌기 때문에 계속 칼큘레이션 하니까 이게 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샘플이. 근데 XPU, CPU 플러스 GPU 파워를 쓰면은 훨씬 더 빨라요, 이게 프로세스가. 네,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 가만히 놔두면은 훨씬 깨끗해져요, 나중에. 렌더가 끝날 때까지 이걸 가만히 놔두면 샘플이 다 계산이 되고, 이제 막 그레이니한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여기 뷰폴트에서도. 근데 어쨌거나 이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가 렌더 뽑아낸 시간이나 뭐 비슷하니까 우리가 렌더를 이거를 뽑아서 그림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림으로. 그러려면은 몇 가지의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시네마토그래퍼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요소들을 조금 원해요. 이 솔라리스는. 그 중에 우리가 빠진 게 라이트가 있고 에셋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촬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카메라가 그쵸. 렌더 이제 그 다음에 렌더러죠. 렌더러가 필요한데 결국에 렌더러가 카르마고 카르마라고 치면은 카르마 셋업이라고 떠요. 렌더를 할 수 있게끔 얘네가 카르마 렌더러 이제 세팅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피그를 이어서 카르마 렌더 세팅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싹 보면은 뭔가 에러가 떠 있어요. 이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가 뭘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중간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은 컴플레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킵 오픈 하든지 커맨드 킵 오픈 하든지. 그러면 워닝 뭔가가 미싱이래. 뭐가 미싱이에요? 카메라 원이 카메라 원이 미싱이래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렌더를 하지 못해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카메라를 달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패스가 카메라스의 달러 OS면은 이 노드의 이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카메라 슬래시의 카메라 원. 아까 이제 이 이름을 고유의 이름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렌더러는. 그러니까 디폴트로 돼 있는 이름이 카메라 원이고 패스 자체가 카메라스 안에 카메라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폴더처럼. 그거를 얘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는 얘다. 이미 지금 얘가 지정이 돼 있죠. 이 세팅에. 근데 이제 카메라를 빼버리면은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왜냐면은 여기 분명히 카메라는 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요 위에는 돼지랑 돔레이터밖에 없어. 카메라는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이름이 수민 씨 일로 와주세요 하면은 수민 씨가 와야 되지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호진이 형님이 오면 안 되니까. 호진이 형은 호진이 형이 이름이 있고 수민 씨는 수민 씨 이름이 있으니까 이 카메라도 카메라 이름이 카메라 원이에요. 카메라 원이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카메라 원을 불렀어. 그러면 카메라 원이 와줘야지 이제 해피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카메라 있고 이제 카르마 이제 세팅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웃풋 픽처라고 나와 있죠. 아웃풋 픽처는 이미 뭔가를 정해놨어요. 얘가 여기다 저장할 거야. 어떤 이름으로. 근데 이제 다 암호처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대체 이게 힙이 뭐야? 이게 달러 사인 이게 뭐지? 이거에 조금 적응을 해야 돼요. 후디니는. 네. 프로그래밍처럼 짜여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불러내요. 얘가. 그럼 달러 힙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그건데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힙 파일. 달러 힙은 이거는 이 힙 파일 이름이야. 그래서 이 힙 파일이 존재하는 어딘가에 내가 저장을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힙 파일이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경로가 템프 뭐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저장을 이제 일단 해줘야 되는 거죠. save as desktop thing
그다음에 이 힙 이름, 파일 이름 to 해서 accept 하면은 이제 이 파일이 있는 경로, 이게 users ymedia desktop lighting week 2 week 2 이 긴 경로를 쓰는 대신에 짧게 $힙 잃어버리면은 이 긴 경로를 다 대처한 거예요. 이 $힙 하나가. 그냥 이 힙 파일이 있는 곳, 그 어딘지는 상관없고 이 힙 파일이 있는 곳,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뭐를? 렌더 폴더를 만들 거야. 이 힙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같은 공간에 렌더라는 폴더를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렌더 폴더 안에는 EXR 파일이 있을 건데, 이 힙 파일의 네임, week2, 이게 이름이잖아요. week2라는 이름으로 내가 저장을 할 거야. 이 EXR 파일은 week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야. week2. 카르마 렌더 세팅, 이 $OS는 지금 현재 내가 셀렉트 한 이것 자체의 노드 이름으로 저장할 거야. 힙 파일이 있는 곳 안에 렌더 폴더를 만들고 힙 파일 이름을 갖다 쓰고 점 찍고 이 노드 이름을 내가 다시 또 갖다 쓸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피그라고 바꾸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피그 뭐 렌더 죠? $F4는 누크에서 쓰는 %04D 아세요? %04D예요. $F4 %04D .exr. 다시 말하면은 네가 이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했건 간에 나는 이 힙 파일이 있는 공간에 렌더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힙 파일이랑 똑같이 일단 시작해서 점 찍고 렌더하는 이 렌더 노드 이름을 그 다음에 적고 점 찍고 0001.exr로 만들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레솔루션은 이제 720으로 하고, 엔진이 이제 아까 XPU로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XPU로 바꿔줘요. 좀 더 빠르니까. XPU 바꿔주고, 대충 세팅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샘플 세팅인데, 그건 차차 들어가기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 예쁜 돼지 그림이 이제 렌더가 되는 거예요. 포토그래피. 돼지 그림 렌더 되니까, 렌더 하려면은 맨 마지막 이제 USD 렌더 롭 이 노드에 가서 렌더 투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은 컴퓨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아까 이 경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유저 미디어 데스크탑 가서 라이팅 안에 week2 안에 이 힙 폴더 있는데 렌더 폴더를 만들어줬네. 진짜 약속대로 들어가니까 돼지머리 렌더가 여기 있어. 뭐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게, 분명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돼지머리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건 불안한 이제 그 기색이 역력해. 자, 뭔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중요해요,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는 그냥 뷰폴트 카메라지 내가 렌더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있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은 그 카메라 안에 이제 뷰가 있는 거예요.
그 뷰를 봐야지. 지금 사람 눈으로만 보고는 찰칵 이랬단 말이야, 입으로. 그러면 안 되고, 이 카메라를 컴퓨터 그래픽 공간 안에다가 산발이 세워서 위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화살표가 생성이 되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얘 카메라일 거란 말이에요. 얘를 끌어다 나와봐. 돼지 속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근데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공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돼지 코, 이게 렌즈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지금 돼지 콧구멍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속에 이제 사람 눈처럼 이제 우리가 카메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앵글을 잡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쉽잖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속에 들어가 보려면은 노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클릭. 그러면은 카메라 1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은 이거 봐. 돼지 코만 보이잖아. 근데 이 상태로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왠지 될 것 같은데 움직이면은 나와버려요. 카메라에서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움직이면 나오고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움직이면 나오니까 이게 무의미한 거죠. 그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 카메라도 따라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들어가서 여기 락 버튼 있죠. 락 버튼 딱 눌러주면은 사방이 이제 빨개져요. 이렇게 빨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보이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씬에 안 남아있고. 그 말은즉슨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앵글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앵글이다. 다 했으면은 이제 자물쇠 다시 락 해주고 그리고 뛰쳐나오면은 아까 그 앵글에 돼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앵글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카메라를 이렇게 쭉 주시를 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데 카메라에 있는 곳에 피봇이 있고 이쪽 앞에도 뭔가 이렇게 꼭 안테나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가 있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얘를 돼지 쪽으로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포칼 포인트예요. 이 카메라에 대한 포칼 포인트가 돼지 쪽이다. 포커스가 이제 돼지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포칼 포인트가 이제 돼지로 이제 가 있고 이제 내가 다시 렌더를 누르면은 이 앵글대로 렌더가 된다고 확신을 해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렌더 투 디스크. 확인할 때는 액티비티 모니터를 보면은 GPU가 지금 이렇게 띄고 있죠. 떨어지면은 렌더가 끝난 거예요. 네, 떨어졌어요. 돼지가 생겼어요. 됐죠? 그러면 누크로 돼지를 갖고 오면은 얘는 에이세스 돼지예요. 이미 에이세스 컬러가 이제 다 확립이 돼 있는 돼지인데 이게 에이세스 CG로 돼야 되나? 화면에 안 나오는.
근데 이제 내가 봤던 이미지랑 좀 다르니까 에이스스긴 한데 내가 봤던 느낌이랑 좀 달라 얘가. 다른 주스는 아니야 지금 뷰폴트를 설정을 다시 잘 해줘야 되는데 조금 빨갛게 나온 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해한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바꿔서 하나만 렌더 테스트 해볼게.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 안 되는데 렌더 2 질문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을 이렇게 붙으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합니까? 덜 빨간데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썼거든요. 라이티를. 그래서 덜 빨개지긴 했는데 SCG. 이거 내가 한 번 더만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렌더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돼지를.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할게요. 컬러는 내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장하고 네, 질문. 그 뭐야 그 VFX 업계 파이프라인에서는요. 예, 지금은 카메라를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받아서 네, 넣어야 되나요? 카메라 값을. 그쵸. 아, 근데 그 카메라도 다 USD 만약에 월크플로우를 채택한 스튜디오라면은 다 네. USD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시켜놔요 카메라. 아, 그게 아니라면 후딘이 들어가서 카메라 불러다가 씬 임포트에 카메라 있잖아요. 네. 요거 해서 아까 햄버거 불러오듯이 카메라 불러와야지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그 수도 있어요. 후디니에 먼저 불러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보통 USD로 하면 이제 곧바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돔라이트 같은 무조건 돔라이트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하다 보면 다 플레이트마다 다른. 보통 거의 열이면 7, 8은 돔라이트이 필요해요. 네. 네. 카메라를 찍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처가 어떻게 됐는지, 텍스처가 에이스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돼지가 빨갛게 나온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이제 돼지 컬러에 연연하는 것보다 이제 일단 우리가 뽑아냈다라는 거 하나, 네. 그거에 지금 일단은 만족을 하고 차츰 또 만들어 나가보도록 해야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2개 있다고 아까. 아, 그러면 이 돼지도 그 뭐냐, AOS라고 하나요? AOV? 그걸 뽑을 AOV. 수 있나요? 예. 돼지도 뽑을 수 있죠. 돼지도 네. 뽑을 수 있죠. AOV 뽑는 거는 이미지 아웃풋 가서 뷰티, 디퓨즈, 리플렉션, 컴바인 에미션 이렇게 켜주면은 सब서페이스 스캐터링이 있을 거고, 네. 켜주고 내가 3으로 저장해서 렌더를 한다. 네. 좀 기다리면 이제 돼지 3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별로 이제 1초에 24장 쭉 뽑아내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러고 나서 이제 플레이트랑 섞는 거죠. 또 카메라는 그 아시다시피 플레이트에서 다 솔빙 돼가지고 이제 거기다 그 같은 카메라로 컴퓨터 그래픽 이런 돼지 같은 것도 촬영하고 매트 페인팅 저기 프로젝션 매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나왔어요. 돼지 3을 넣고 그냥 플레이스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컨텍시 네. 그러면 AOB 다 나오는 거죠. 네. 와. 레이어 네임, combine diffuse, RGBA, combined glossy reflection, subsurface scattering, combine emission 없었고, 네, AOB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네. 와.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좀 이따 봬요. 기다려요.